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서울 집값 2023년 정점 찍고 떨어진다. 현재 서울 아파트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등 전야. 앞으로 5년 부자 되는 타이밍을 노려라. 서울 다음에 오를 지역은 어디인가? 오늘은 강승우님의 앞으로 5년 집을 사고 팔 타이밍은 정해져 있다라는 책을 통해 서울 집값은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그리고 언제 서울 아파트를 사고 팔아야 하는가, 실수요 무주택자는 지금이라도 서울 아파트를 사야 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서울 집값은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나 오를 것인가. 이 책은 서울 아파트의 향후 가격과 고점을 아주 분명하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2023년에서 24년에 서울 아파트가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서서히 하락장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3년이면 지금부터 2년 후이니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 안에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로 크게 4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째는 서울의 입주 물량 증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을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만 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었던 입주 물량이 2023년에서 2024년에는 무려 7만 호가 넘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입주 물량은 주로 서울 동남권, 즉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문, 장위, 수색 등 재개발 지역의 입주도 이 시기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수요층이 급감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서울 아파트의 주요 매매 수요층을 서울, 경기 지역의 10년에서 11년 차 부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이 수요층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파트 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수요 공급인데,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드니 당연히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죠. 세 번째 이유는 GTX 노선과 신안산선의 개통입니다. 서울 주요 업무 지구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서울로 집중됐던 주택 수요가 분산되고 서울 집값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묶여있던 주택 임대 사업자 물량이 2023년부터 서서히 풀리기 시작해 2026년에는 정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중요한 공급 증가 요인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2026년부터는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므로 이 역시 서울 부동산 가격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4가지 요인이 결합되면서 서울 집값은 2023년에서 2024년에 정점을 찍고 중장기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 아파트는 떨어지기 전까지 과연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2023년 3분기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는 전세 지수의 1.2배라고 합니다. 지난 상승장의 꼭지였던 2007년에는 매매 지수가 전세 지수의 1.64까지 찍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전세가가 동일하다면 매매가가 앞으로 40%더 올라야 버블의 꼭지를 찍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앞으로 40%가 더 오른다는 건 정말 엄청난 건데요. 이 책은 매매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요소로 전세자금 대출과 사상 유례 없는 저금리를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매매가가 전세가의 3배 정도까지 오르면 더 오르지 못하고 떨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렇게 올라간 전세가가 매매가를 지지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도 과거만큼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두 번째 질문,
언제 서울 아파트를 사고 팔아야 하는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시점은 늦어도 2023년입니다. 지금이 2021년이니 올해 서울 아파트를 사서 2년 후에 판다면 떨어지기 전에 매매가 상승을 고스란히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예측을 신뢰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서울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비교적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수요 무주택자에게 지금 서울 아파트를 사도 된다는 말을 선뜻 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샀을 것이고 무주택이었다가 지금 서울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2년 후에 중장기 하락장을 예상하는데 지금 대출받아서 사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면 절대로 안 된다는 쪽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집을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편리성과 심리적 안정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 집값은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서울이 하락할 때 지방에 집을 사고 서울이 상승하기 전에 다시 서울에 집을 사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1주택자들은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이 책도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의 최종 목표는 서울 아파트, 특히 핵심지 아파트로 입성하는 것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진입 타이밍을 재다가 기회를 놓치느니 처음부터 서울에 집을 마련하고 그 집을 계속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결국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무주택자 그리고 유주택자로 나누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은 다 다릅니다. 대출을 많이 받지 않아도 되거나 대출을 많이 받더라도 충분히 갚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서울 아파트를 사도 될 것 같고요.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우신 분들은 절대로 무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3년부터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금리 상승이 예견되어 있는데 무리한 대출을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다고 내 집 마련을 무조건 미루라는 뜻은 아닙니다. 3기 신도시 등 청약에 계속 도전하면서 감당할 만한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제 경험이나 주변 분들의 경험으로 볼 때 내 집 마련은 경제적 안정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내 집 없이 투자만 하면서 재산을 모은 사람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단 내 집을 마련하고 그 경험을 통해 재테크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샀는데 1, 2년 안에 집값이 떨어져서 마음고생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몇 년 후에는 산 가격을 회복해서 결국에는 소유자에게 보상을 안겨주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대출이 과도하지만 않다면 사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오래 사서 2년 후에 파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오래 눌러 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 3년 후에는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또는 수도권에 가족이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강승우 씨의 앞으로 5년 집을 사고 팔 타이밍은 정해져 있다라는 책을 통해 서울 집값은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그리고 언제 서울 아파트를 사고 팔아야 하는가, 실수요 무주택자는 지금이라도 서울 아파트를 사야 하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3년 이후 서울의 바톤을 이어받아 크게 오를 지역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